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스트레칭만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굳이 어디를 가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고요. 이 운동을요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을 하시게 되면은요 허리 통증이 반의 반으로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펴고요. 이 상태에서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스타트레인 대표 정주호입니다. 우리 몸에 디스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23개나 있습니다. 우리 디스크에는요, 거의 80~90%가 물로 수분이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은요,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탄력을 잃게 돼요. 달려가는 자동차에 타이어에 공기압이 빠져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아마 불안불안하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공기압이 없는 쪽은 그쪽으로 점점 기울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디스크가 불안정하게 되면은요,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자꾸 구부정하게 옆으로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매년 키가 작아지는 것 같아 라는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크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키가 작아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어에 공기압이 만약에 빠져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체의 높이도 분명히 낮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요 허리가 앞으로 점점 기울어지면서 허리의 통증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허리의 통증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디스크에 수액을 채워넣는 일인 것이죠. 영양분이 있는 음식과 그리고 무기질이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바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완전히 잘 되는 상태에서만이 디스크에 수분이 유입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는 적당한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디스크가 촉촉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일명 브릿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동은요, 무릎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정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간단해요. 양손이 무릎이 닿을 정도까지만 내려주세요. 대신에 이렇게 구부린 상태가 아니고요. 우리 야구할 때 포수가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받잖아요. 그 위에 있는 야구 심판 자세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손을 무릎에 얹은 다음에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게 바로 1번 동작입니다. 자, 이런 동작에서는요, 허리가 아무리 아픈 분들도 통증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허리의 긴장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10번 정도 한 상태에서 정지해 주시면요, 허리의 긴장감이 더 생기면서 척추 기립근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보다 좀 잘해요 라고 한다면요, 다리 보폭을 좀 더 줄여볼게요. 이제는 어깨 정도보다 좁게 했어요. 이 상태에서 살짝 몸을 구부려서 손바닥이 무릎 위쪽에 향하도록 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 다리를 뒤로 뻗으면서 팔을 뻗어주는 브릿지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고요, 오리 엉덩이 자세를 한 상태에서 허리 집어넣고 앞으로 팔을 뻗고 다리를 뒤로 뻗어주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10번 하셨을 때 정지해서 9번째에 10초 정도, 마지막 10번 횟수 있어도 10초 정도를 멈춰주세요. 나는 이 정도를 충분히 했어, 그리고 허리가 많이 좋아졌어 라고 한다면요, 마지막 3번째 단계를 하시면 참 좋겠어요. 바로 팔을 쭉 뻗어주는 동작과 동시에 다리를 뻗어주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시 번갈아서 교차해서 들어주는 동작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9번째 정지해서 10초 정도 버티고, 그리고 다시 10번째도 10초 정도 버티면 되겠습니다. 매트를 사용한 브릿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요, 양팔을 어깨 정도 넓이로 바닥에 댑니다. 그리고 무릎도 90도 각을 이루어서 우리 몸통이 직사각형의 형태를 만들도록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오른팔을 뻗고 동시에 왼 다리를 뻗어줍니다. 자, 10초 정도를 버텨주면은요, 어깨와 등과 등에서부터 허리로 내려가는 힘이 자극이 되어서 허리와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힙의 근력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면서 평행선을 이루면서 허리 근육 힘이 느껴집니다. 반대쪽, 역시 척추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반대쪽 동작으로 8, 9, 10번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요, 번갈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방금 전에 했던 정지했던 동작에서 교차로 팔을 뻗어주는 동작을 이어가는 반복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3번째 운동은 좀 어려운데요. 오른팔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그리고 왼 다리도 뒤로 뻗어주세요. 팔과 다리를 곧게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주는 동작입니다. 하나, 내렸다가 터치하면 올려주세요.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10번 정지한 상태가 되고요. 10초를 멈춘 다음에 다시 내려서 반대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뻗고 그대로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10번이 되면 정지한 다음에 멈춰주시면 운동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 있는데요. 구부러졌던 등을 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많은 분들이 거북목이 되고 어깨가 앞으로 라운드 숄더가 많이 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운전하시고 PC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어깨가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그리고 목도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이래서요. 목을 뒤로, 어깨를 뒤로 펴주는 것이 좋은데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펴고요. 가슴을 내밀고 양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무릎 위에 얹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뻗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쭉 뻗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손등이 닿도록 해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내렸다가 어깨와 등을 뒤로 쭉 넘겨주고 돌리면서 어깨를 뒤로 확장시켜주는 거죠. 다시 돌아왔다가 쭉 뻗어주고 손등을 돌려서 어깨를 바깥으로 펴주는 동작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평상시에 팔의 가동 범위가 어깨 위로 많이 안 올라가는 분들은요. 어깨를 올리는 순간 어깨가 아프고 뻑뻑해서 높이 올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견이요. 우리가 보통 동결건이라고 말하거든요. 영어로는 frozen shoulder라고 하죠. 어깨가 얼어붙었다. 50세 때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게 요즘에는요. 20대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높여주면서 펴줬다가 다시 모아주는 이런 동작의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요. 보다 어깨가 유연해지고 어깨의 통증에서부터 해소될 수 있고 어깨와 등의 자세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데드리프트 아시죠? 바벨 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작이 무리하거나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활용하면은요, 훨씬 더 쉬운 동작을 통해서 무릎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허리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의자를 반 정도 앞으로 앉습니다. 나와서요. 그리고 다리를 넓게 어깨 넓이 2배 정도로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바닥을 터치하는데 이때 허리와 등을 구부정하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척추에 너무나 많은 무리한 힘을 주기 때문에 디스크에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앉아있긴 하지만 허리를 납작하게 집어넣고 오리엉덩이 하듯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턱을 구부리면 안 되겠죠? 턱을 살짝 들어주세요. 터치되는 순간 허리 힘으로 쭉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마치 줄을 잡아서 쭉 뒤로 당기듯이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선도요. 터치했을 때도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일으켰을 때도 정면을 응시해서 머리가 앞으로 구부러져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터치 쭉 빼주는 운동으로 10초 정도 버텨주시고 허리에 자극을 주는 힘을 느끼시면은 운동의 완성, 허리 고통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이 운동을요, 꾸준히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을 하시게 되면은요, 아마 이전보다 허리 통증은요, 반의 반으로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요, 약 3개월만 하시면은요, 어느새 허리 통증이 싹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셀프 견인이란 말 그 자체로 혼자서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허리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거나 척추 또는 허리에 요통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잖아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의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방법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좋은 운동입니다. 좋은 운동인데요. 문제는 내가 셀프 견인을 할 정도로 허리가 약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팔이나 어깨와 등에 힘이 없을 때는 셀프 견인마저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너무 팔에 의지하고 어깨에 의지하다 보니까 팔꿈치와 어깨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의 민감함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손의 힘과 팔목과 관절, 엘보 그리고 어깨의 힘만 가중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책상에서 셀프 견인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리의 힘은 잘 느끼지 못한 채 팔꿈치나 또는 어깨나 등이나 이런 쪽에 힘이 들어가서 나중에 팔의 힘이 빠지면 자칫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다 안전하고 초보자, 시니어들까지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셀프 견인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팔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허리를 살짝 들어주는데 그냥 위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힘이 들어가겠죠. 어떻게 해요? 쭉 가슴을 들어 올려주고 힘을 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허리를 쭉 들어주면서 위로 쭉 끌어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허리를 스트레칭시켜서 길게 뻗어주고 눌려있던 디스크를 펴주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동작이 되겠습니다. 저는 피트니스 클럽이나 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스트레칭만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유연성이 좋아지는데 근력은 어떻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스트레칭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 스트레칭, 정확히 말하면 스태틱 스트레칭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적 스트레칭, 다이나믹 스트레칭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적인 스트레칭은 우리 다 알다시피 팔을 쭉 당겨거나 아니면 머리를 쭉 당겨주는 이렇게 정지하는 스트레칭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의 강화를 만들어주는데요. 동적 스트레칭은 뭘까? 보세요. 근력 운동이잖아, 이거는요. 근데 이게 스트레칭으로도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스트레칭을 하려면은요, 근육 운동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 팔 이두근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팔을 완전히 펴진 않아요. 왜냐면 무게가 관절에 닿았을 때 충격으로 관절을 손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령을 들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할 때는요, 다 피지 않고 요만큼만 남겨놔요. 그리고 나서 최대치까지 올려서 수축을 주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다이나믹한 동적인 스트레칭으로 활용한다면 이런 게 있죠. 무게를 들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관절을 다 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모아주고, 그리고 다 펴주고 모아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관절의 가동 범위를 완전히 사용하는 것을 동적 스트레칭이고, 거기에 무게를 더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 생각하면은 맨몸 운동 대신에 관절을 다 펴주고 너무 빠른 속도로 하지 않고 정지된 동작 같은 느낌으로 절도감 있게 해주는 동작으로 충분히 우리는 근력과 유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어디를 가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운동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정확한 나에게 맞는 코어 운동과 스트레칭을 배우신 다음에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는 운동을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운동은 첫 번째가 바로 걷기입니다. 그리고 또 산에도 가시는데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빠질까요? 보폭을 너무 길고 넓게 했을 경우에는요, 오히려 허리의 좌우의 움직임이 너무 커져서요, 허리 하부 척추 근육이 좌우 균형을 잡는 긴장도가 높아져서 결국 허리의 통증을 가중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폭은요, 자신의 어깨 이하 정도로 걸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길에 걷는 것보다 약간 정도 거리를 두는 건 좋지만 일부러 운동한다고 보폭을 크게 성큼성큼 나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요, 산에 올라갈 경우에는 계단을 밟는 것처럼 딛고 올라가기 때문에 허리에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의 기립근에 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산의 지형과 지면이 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오른쪽은 높게 밟고 왼쪽은 낮게 밟고 다시 또 오른쪽은 낮게 밟고 오른쪽은 높게 밟고 하면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좌우의 불균형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 비가 온 다음 날이거나 산이 미끄러울 경우에는, 미끄러졌을 경우에 낙상을 통해서 허리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요, 포장이 된 면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산에 가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습니다. 다리가 굵은 게 과연 좋은가 나쁜가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의 이야기는 O입니다.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정말 팔 굵기만큼 가늘게 다리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30대, 40대, 50대 될수록 무릎의 통증과 그다음에 발목의 통증, 그리고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다리의 근육이 빠져나가면 이미 이 사람은 볼장 다 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팔 근육 빠지고 어깨 근육 빠지고 그다음에 등 근육 빠지고 마지막에 남은 근육이 바로 마지노선 다리 근육이거든요. 집으로 치면은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바로 쭈쭈돌 같은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 근육은요, 우리 몸의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1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실제로 다리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다리가 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난 지방이야, 이게 근육이 아니야, 코끼리처럼 다리만 굵어라고 하시지만은요, 체성분을 측정하면은요, 지방만큼 근육도 많다는 사실. 그래서 다리를 두껍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체와 다리의 굵기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있도록 밸런스를 맞추도록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리를 빼지 마시고 내 몸의 체형이 다리와 팔과 몸통과 잘 어울리는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무릎이 아픈 중장년들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걷기만으로 했다가는 어떻죠? 무릎이 오히려 고질적으로 더 아파지게 되잖아요. 바로 스쿼트를 하시면 돼요. 스쿼트는 오히려 더 무릎이 더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무릎이 아픈 분들이 스쿼트나 런지를 했을 경우에는 무게의 하중 때문에 오히려 무릎 관절이 더 손상을 입고 더 아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걷기도 못하고 스쿼트도 런지도 못한다면 어떤 운동을 통해서 무릎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일명 핵 스쿼트입니다. 사실 운동은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요. 스쿼트처럼 앉는데요, 아주 약간만 앉으세요. 깊이 이렇게 앉았다가는 무릎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반 정도만, 스쿼트가 90도 꺾는 거라면 45도만 꺾으세요. 꺾은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일어날 때 앞꿈치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요.
다시 앉았다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자, 이렇게 올리는 순간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잠깐 긴장을 주고 바짝 힘을 주게 되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깊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체중 부하도 적고 무릎 관절 위아래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죠.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뛰거나 걷게 되면 어때요? 무릎 앞에가 전방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도요, 지금 알려드린 헥스쿼트 살짝 10번 하시면 좋고요. 난 초보자라서 넘어질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요, 벽을 잡으세요. 손을 벽을 대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다가 9번, 10번째 10초 정지하시면은 훨씬 더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스쿼트와 런지 중에서 가장 좋은 다리 운동이 무엇일까? 한 가지를 한다면요, 바로 런 스쿼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런지와 스쿼트를 결합한 운동이죠. 여러분 스쿼트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죠? 이렇게. 런지는 뭐죠? 보폭을 좁게 해서 앞으로 나가는 90도 동작이잖아요. 런 스쿼트는요, 다리의 보폭이 어깨 넓이 한 상태에서 스쿼트를 준비합니다. 살짝 45도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앞으로 런지 하듯이 갔다가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이름하여 런 스쿼트죠. 런지의 기능과 함께 스쿼트의 기능이 같이 복합됐기 때문에 폭이 좁지 않아서 무릎에 너무 체중 부하가 걸리지 않아서 무릎에도 안전하고요. 넓혔으니까요. 그리고 스쿼트의 효과인 대퇴 4두근의 근력의 힘을 만들어주고 또 런지의 효과인 대퇴 2두근과 힙 근육, 대둔근에도 힘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전천후적인 다리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약간 다리를 벌리고 아장아장 걷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운동만으로 허벅지 앞쪽, 뒤쪽, 힙, 허리, 무릎 관절까지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 자,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스쿼트 동작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스쿼트. 다리 어깨 넓이 하죠? 그 다음에 팔을 X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상태로 스쿼트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세요. 발 뒤꿈치 살짝 들어주면서 9번, 10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벌써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느껴지십니까? 자, 그럼 나는 그 다음 단계를 원해요 하는 분들이라면요, 스쿼트 동작에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세우는 동작입니다. 어떠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죠? 몸의 중심점과 균형과 수평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종아리 힘과 무릎 힘과 허벅지 힘이 있어야지만 올릴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10번. 나는 2단계도 뛰어넘었어요. 역시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교차 운동이에요. 스쿼트로 앉은 상태에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돌아가면서 한쪽에 체중감을 더해서 종아리 운동을 시켜주는 순환 근육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종아리 운동, 허벅지 운동은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탄력은 좋은데 혹시 남자들처럼 다리가 두꺼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염려 안 하셔도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리가 너무 두꺼워진다면요, 기뻐하세요. 그때는요, 올림픽에 나가실 수 있는 몸을 갖췄다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성 호르몬이 엄청나게 넘치고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남성은 남성 호르몬,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요. 남성은 뭐가 있죠? 안드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여성은요, 에스트로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남성 호르몬은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요, 근육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근육에 자극이 왔을 때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좀 달라요. 근육에 무게가 잡히고 강도가 오고 긴장이 됐을 때요, 사이즈가 커지지 않고 계속 탄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요,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 전혀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성들은 다리나 종아리 운동 전에 약간의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사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운동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칭과 손으로 하는 압박 마사지를 해주시면요, 훨씬 더 부담이 없고 다리가 땡땡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시지 않고 다리도 너무 두꺼워지지 않으실 겁니다.